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호사,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바쁘게 흘러가는 지구촌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오늘 처음으로 갈 곳 어딘가요? 네,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콜로라도주의 한 공원이었는데요. 한가롭게 축구를 하던 어린이들 앞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장면이 펼쳐지고야 맙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즐겁게 뛰놀던 아이들, 그런데요 갑자기 겁에 질려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아이들을 향해 돌진한 건 다름 아닌 차량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를 아이 한 명의 간발의 차로 피하는데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최명기 원장님, 저 마지막 아이는 정말 간신히 차량을 피했어요.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어떤 아이가 차에 치일 뻔하다가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누군가 저거로 인해서 다치는 거를 보거나 생명이 위중한 걸 보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요. 그러나 평소에 굉장히 불안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저런 일들이 그 불안 수준을 갖다 높여서 일부에서는 계속 깜짝 놀란다든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식은땀이 난다든가 숨이 차는 등의 불안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차량이 이 도난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용의자는 경찰을 피해서 도주하던 중에 이 인근의 도로에서 또 다른 차량이랑 충돌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잡히기는 했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저런 경우에 이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 이런 거 저 용의자한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일종의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PTSD 진단이 나온다고 하면 일부 손해배상을 받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 치료를 받는 정도로는 위자료까지 쉽게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 다만 그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거나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정신적인 충격이 맞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이 된다면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위자료 배상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래도 저 범인이 잡혔다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아이들 정신적인 트라우마 남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잘 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다음으로 가볼 나라 어딜까요? 네, 영국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한 공원. 누군가는 사람이 없는 이 타이밍을 범죄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사람은 없어도 CCTV는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가린 남성들, 정체를 숨긴 채 공원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다름 아닌 동상입니다. 어머나. 동상 위로 올라가 조각상을 거칠게 흔들더니 떼어내는 데 성공하고요. 저렇게 동상을 그대로 자전거에 싣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남성들이 훔친 이 동상. 영국 출신의 유명 권투 선수 테디 발독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실물 크기의 청동 동상입니다. 아니, 김현주 평론가님, 저 동상을 저렇게 훔쳐서 가지고 갈 정도면 저 테디 발독이라는 이 권투 선수의 엄청난 팬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알고 보니까 이들은 정작 테디 발독의 팬도 아니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목적한 바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 청동을 고철로 팔기 위해서 저렇게 뜯어내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네. 최근에 금, 은, 구리, 청동에 이르기까지 비철금속의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유럽 전역에서 이렇게 금속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동상이라는 게 한 시대의 영웅을 기리기 위해서 저렇게 만든 건데 그걸 고철덩어리 취급했다니 정말 씁쓸한데요. 범인도 빨리 잡히고 동상도 원래 자리대로 그대로 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번에 미국 찍고 영국 찍고 저희 이번에 가볼 나라는 어딘가요? 오랜만에 케냐로 한번 떠나보실 텐데요. 연인이나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초콜릿 같은 것들을 교환하는 날이죠. 그렇죠. 연인들의 날, 발렌타인데이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 기념일을 앞두고 케냐에서는요, 불법이라고 경고 성명문까지 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멀리서 보기엔 그저 커다랗고 화려한 꽃다발 같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꽃 앞에 숫자가 써 있는 이것은 돈 꽃다발인데요.
꽃잎이 전부 돈이라니. 저한테 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생각 드는데요. 그런데 케냐에서는요, 이 돈 꽃다발 선물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아니 안준용 기자님, 저도 저 꽃다발 받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저 돈 꽃다발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불법인 건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케냐에서는 밸런타인데이 외에도 연인의 생일이나 이런 결혼 기념일에 돈으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선물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케냐 중앙은행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 꽃다발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핀을 꼽거나 풀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네. 대량의 지폐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지폐. 훼손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를 현금 인출기에 넣을 때 고장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공공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 꽃다발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는 경고 성명문까지 발표했는데 법적으로도 화폐를 훼손하는 건 최고 7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폐를 선물로 주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 네. 지폐를 훼손하는 게 문제라고 하니까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어머니, 아버님께 저렇게 이 돈으로 선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케냐에서도 저게 유행이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케냐가 세계적인 화훼 생산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발렌타인데이에는 가짜 돈으로 만든 꽃보다는 진짜 꽃을 많이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가볼 나라 김미성 기자님 어딜까요? 네, 스페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페인의 한 공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정말로 어이가 없을 정도의 황당한 소동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었는데요.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비행기 기체 위에 올라선 한 남성이 보입니다. 리듬을 타는 듯 덩실덩실 움직이는가 싶더니요. 갑자기 또 전속력으로 질주하기까지 하죠. 참으로 황당하면서도 또 아찔한 난동으로 보이네요. 아니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저 기체 위를 저 남성이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항 보안을 뚫고 비행기 기체 위로 올라간 이 남성, 모로코 국적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시 보셨습니다만 저 기체 위에서 춤을 춘다든지 네. 아니면 전력 질주를 두 차례나 왕복하는 등 이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난동이 이루어진 시간은 한 10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 비행기는 원래 암스테르담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 항공편이 이로 인해서 2시간 반 정도가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항의 보안 요원들이 있잖아요. 네. 좀 제발 좀 내려와라 하고 이제 말로 잘 설득을 해서 마침내 저 기체에서 내려오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남성은 정신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추후에 형사처벌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남성이 정신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저런 행동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최명기 원장님. 네, 이제 제일 처음 외국에서 특히 유럽이나 그쪽에서 의심하게 되는 건 약물입니다. 네. 암페타민이나 코케인을 복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각선되고 흥분하게 되면서 이제 저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의심하게 된 건 이제 조증이라는 증상인데요. 조증이 되게 되면은 되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하루에 2시간만 자도 거뜬하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할 수 있고 아이디어가 그냥 쏜살처럼 흩어지고 그냥 평소와 다르게 이것저것 안 해보는 게 없이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 탕진을 하기도 하는데요. 조증이 되게 되면은 조증 기간 동안은 저렇게 무리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환청이라든가 망상이 있어서 아주 드물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그냥 SNS를 갖다 홍보하고 싶어서 저런 행동을 갖다 하는 경우도 요새는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좀 의도적인 목적이 네.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허주현 변호사님,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는 당연히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장소가 공항이라는 점이 항공안전법의 적용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공안전법상에는요.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라고 해서 비행장이라든가 공항시설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위험을 발생시키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이 죄는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항공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공중이 사용하는 시설인데다가 군사상의 보안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장소이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성이 더 크다고 봐서 엄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진짜 엄한 처벌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저 남성의 저 행동 자체도 문제지만 저 남성이 저렇게 비행기 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저 공항의 보안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 어딘지 소개해 주시죠. 라오스로 가보겠습니다. 한 야외 행사장에 공기 주입 놀이기구죠. 에어바운스가 설치됐는데 당연히 땅에 있고 그 위에서 폴짝폴짝 뛰어놀아야겠죠. 네. 근데 이 에어바운스가 하늘을 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놀이기구가 두둥실 하늘에 떠 있죠. 마치 자유의 몸이 된 듯 바람을 타고 하늘을 훨훨 날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려 9m 높이까지 치솟은 놀이기구는 잠시 공중에 머물다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저 에어바운스가 있는 실내 놀이터 같은 곳들 저도 자주 가는데 저게 대형 놀이기구를 이 안에 공기를 넣어서 만드는 거여서 마치 풍선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저게 열기구처럼 저렇게 떠다니니까 굉장히 기묘해 보이기도 하는데 최명기 원장님, 그래도 다행히 이 놀이기구 안에 탑승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놀이기구 안에 탑승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속상하게도 놀이기구가 떨어지게 되면서 네. 2명의 아이들이 다쳤다 그래요. 그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놀랐을 테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아이들은 놀이기구도 굉장히 피하게 될 수도 있고 꿈을 꾸면은 계속 저 광경이라든가 뭔가가 떨어지는 꿈을 꿀 수도 있고 누가 네. 툭 하고 건드리기만 해도 바스라듯이 놀랄 수도 있고 그런 증상이 이제 저 아이들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네, 저게 지금 저 에어바운스가 고정이 되지 않아서 이 고정 부실로 인한 사고로 보여지는데요. 아이들 행사가 열리는 곳은 즐거움보다 안전이 먼저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지금 시간 6시 3분 지나고 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